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핵 남북 공동 번영하자. 이 정도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비핵 이건 좋죠. 강조해야죠. 개방하라, 개방하라, 개방하라. 김정일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개방하라, 개방하라. 개방하면 무너지는 줄 압니다. 또 우리 말 잘 들으면 $3,000 되도록 지원한다. 이것도 자존심을 북한이 쥐뿔도 없는 그런 나라가 자존심은 또 셉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예를 들어 처음에는 인도적인 비료 이런 요청도 너희들이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검토해보고 도와주는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하는 얘기. 비핵 개방 3천, 개방 3천 이런 얘기 안 하더라도 비핵하고 우리 서로 너 핵만 가지지 마라. 교류협력 활성화해서 서로 돕고 지나자. 이러면은 자연 개방되는, 왔다 갔다 많이 하면 개방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차차 북한이 나아지면 우리 통일 비용도 부담도 줄어지고 좋은 것 아닙니까? 자연되는 일을 DJ 정권, 노무현 정권하고 차별화해서 표를 모은다는 차원에서 선거 때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당선이 되면은 그런 얘기는 싹 집어치워야 되는데 그렇게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작년 4월 20일 김일성 생일 때 북한에서 60억 달에 불꽃놀이 했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60억 가지고 불꽃놀이 할 것이 아니라 굶주린 주민들 옥수수라도 사주지 한 얘기했습니다. 이거 참 잘못된 참모들이 무슨 그런 원고를 써줍니까? 우리가 보수단체, 시민단체는 그보다 더한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관리하는 맏형과 같은 대성적 자세를 가져야 할 한국의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북한 급격한 붕괴 대비해서 통일세 준비하라 하는 일, 작년 8.15 경축사에서 정식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걸 보고 또 놀랐습니다. 왜냐? 북한이 급격하게 붕괴하는 경우에 준비하라면 북한이 좋아하겠습니까? 중국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럼 현실적으로 북한이 급격히 붕괴한다. 그럼 남한 주도의 친미 정권이 한반도 들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참모들이 20년 전 동베를린 그 장벽이 무너졌을 때 동독이 서독에 흡수된 그것을 자꾸 연상하는 모양이에요. 그때는 동독의 가장 강력한 맹방인 소련이 무너질 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코로비의 소련 연방이 무너질 때입니다.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미소 냉전 체제 소련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동독을 도와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서독이라는 것은 유럽 속에 있어서 이 동독 사람들이 탈출이나 왔다 갔다 하는 교류 이런 게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 지금 북한이 급격히 붕괴한다. 중국이 자기들의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이 한반도에 친미 정권이 들어서는 것을 결단코 용납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미국의 기본 전략은 일국 패권주의, 20년간 가지고 있던 일국 패권주의를 계속 견제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소련을 견제하다가 중국을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경제적으로는 협력하지만 안보적으로는 중국을 C자형으로 견제하고 있어요. C자형. 일본, 남한,
대만, 베트남, 호주, 뭐 이런 인도까지 연결해서 C자형으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하려는 것이 미국의 기본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G20 회의를 서울에서 할 때도 오바마는 작년 11월 6일인가 인도 저쪽으로 해서 쭉 이렇게 해서 인도네시아, 남한, 또 일본 이렇게 방문했죠. 같은 시간 힐러리는 베트남, 거기 뭐 라오스, 뭐 캄보디아, 호주, 파푸아 뉴기니아 뭐 이런 걸로 해서 6개국 방문하고 그 여러 가지 제휴를 강화하면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과거에는 도광양회 전략이라 이래서 숨어서 힘을 키운다 이거. 숨어서 힘을 키운다. 자기들이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경제 재건의 총력을 경주해서 되도록 국제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힘을 키운다. 그것이 이제 2010년부터 유소작이라고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중국도 이제 행사해서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미국이 유럽도 굉장히 가까이 지내서 장악했지만 프랑스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제 자료에 보면은 방문하고 여러 가지 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정리해 놨습니다. 중국하고 유럽과 굉장히 지금 가까워지고 아프리카 많이 가까워졌어요. 왜냐? 이게 지금 중국이 돈이 많잖아. 어떻든 달러가 많으니까 많이 보따리를 가지고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돈이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중국은 어떻게 하든 장차는 이제 세계 패권에 도전해서 적어도 G1 체제에서 G2 체제로 옮겨가는 지금 사실상 거의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그런데 때문에 북한이 갑자기 붕괴하면 북한에는 제가 본 데는 군부 강경 세력이 주도해서 중국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그런 정권이 등장할 겁니다. 중국이 그렇게 세울 겁니다. 북한의 군부라는 것은 거의 전부 친중국파들입니다. 또 27세 김정은의 그 장남되는 김정남이를 중국이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김정남이를 중국이 왜 잘 보호하고 있겠습니까? 유사시에 김정남이를 또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통일세를 뭐 준비하라, 뭐 급격한 붕괴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김정일, 김정은이를 자꾸 불안하게 하면 저놈들이 불장난하면 현실적으로 당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천안함 침몰대 46명 죽고 연평도 퍼 쏘고 또 요즘 뭐 서울 불바다 한다. 무슨 조준 타격하겠다. 북한의 기본 전략은 벼랑 끝 전술 이런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위기 조성의 전략입니다. 제가 1985년 전두환 대통령 중반기부터 1991년 노태우 대통령 거의 후반기까지 대통령의 정권을 위임받은 밀사로서 북한 김일성 주석의 정권 위임받은 밀사와 남북 비밀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42차례의 비밀회담을 했어. 물론 저는 김일성 주석을 비롯한 당시의 허담 대남 총책 비서 등 여러 사람하고 많이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북한의 실제와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담이란 것은 짧으면 새벽에 갔다가 밤늦게 오고 길면은 한 3박 4일
물론 제가 저 백두산의 삼지연 김일성 주석별장에서도 회담을 했고 또 저 북한 대표를 저 한라산 백록담 그까지도 내가 데리고 왔었습니다. 등등. 그러한 것은 제가 이 바른 역사를 위한 정언이라는 책에 5년 전에 편에서 많이 읽혔습니다. 아마 정치인이 쓴 회고록 중에는 유료로 제일 많이 팔린 10판까지 찍었고 베스트셀러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 책 안 사니까 10만 부 정도밖에 안 팔렸습니다. 상하 2권이 여기에 어느 정도 공개해도 될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개를 해두고 있습니다만 이 북한이란 나라는 가만히 앉아 죽을 나라가 아닙니다. 가령 인민이 봉기하고 그럼 지금 식량난 북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김정일이 건강이 안 좋죠. 정상 집무는 한 2, 3년 하겠느냐? 그러면은 이게 좀 앞으로 2012년 내년 정도는 거의 실질적인 권력을 김정은이한테 넘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주 급박한 과제가 있는데다 2009년 11월에 화폐개혁을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책임을 그 장관한테 지가 총사라고 했지만 화폐개혁 실패해서 북한 주민들 민심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특이 동향이 조금 저항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저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식량난 아직도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불안합니다. 한마디로 김정일이. 불안한데 그러나 인민들이 거기 봉기를 해서 무슨 정권을 넘어뜨릴 정도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가령 그런 경우에도 김정일이가 가만히 앉아서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위기 극복을 위해서 새로운 위기 조성을 합니다. 외부 위기 조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천안함 사건 거기 막 그걸 하고 아니면은 지금 그런 경지에 다다르면 제가 본 데는 서울에 미사일 몇 방 쏜다고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오히려 저서는 미제가 북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군부 강경 주도 세력이 더 장악하면서 들이 민심을 수습 장악을 해서 이 난을 또 극복해 갈 겁니다. 이 북한 핵 문제도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쳇바퀴 돌듯이 자꾸 돕니다. 그것도 한번 정리해 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뒤에 이 긴장을 조성해서 막 그런 거 하다가 또 이제 국제적으로 조정하면 유화 제스처를 보여서 조금 실익을 얻고 잠잠하는 듯 하다가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해서 긴장을 조성하고 또 유화책으로 가고 또 국제적으로 조정한다 해서 이게 북핵 쳇바퀴가 자꾸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북한은 2005년에 핵 보유 선언하고 2006년에 1차 핵실험 성공하고 2009년에 2차 핵실험 성공해서 8개 내지 10개의 플루토늄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 서방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정통한 정보 파트의 추정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라늄 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작년 3월 24일 천안함 폭침 사건 있었죠. 작년 3월 24일. 육자 회담도 안 하고 이제 우리는 천안함에 대해서 너희들 사죄하고 관계자 처벌하고 재발 방지 약속 안 하면 회담 안 한다. 심리전 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회담 안 하면 누가 득입니까? 북한 핵 문제를 위한 회담을 하지 않은 채 북한은 자꾸 핵 개발하고 특수전 요원을 벌써 20만 명
확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수전이라는 것은 우리 뭐 이 특전사 공수여단처럼 아주 저공비행해서 여기 낙하산 같은 걸로 오면 게릴라처럼 활동할 특수전 요원하면 20만. 그뿐 아니라 이 미사일만 하더라도 3,200km 그 성공했잖아요. 장거리 미사일. 우리 남한을 향해서는 뭐 북한 미사일 300 뭐 포대가 딱 조준해가 있다고 하는. 그런데 김정일이 앉아 죽겠으면 여러분이 김정일, 김정은이라면 앉아서 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앉아 죽지 않습니다. 살려고 하면 발버둥합니다. 발버둥 어떻게 하느냐? 위기 조성을 합니다. 불장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괜히 실익 없이 김정일, 김정은이 자극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실익이 없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도 그러하고 또 여당 의원들 지난번에 보니까 9명까지 나서서 대북 심리전 전단이라 해서 수십만 장 큰 풍성, 그거는 심리전 전단 내용이 주로 이런 겁니다. 너 독재체제, 세습체제 욕하고 비난하고 저 중동 사태 이런 거 났다. 너 왜 가만히 있느냐. 거기다가 햇반도 넣고 뭐 라디오도 넣고 스타킹도 넣고 뭐 이런 거 딱 1달러짜리도 넣고 이래가지고 대대적으로 자꾸 뿌리는 거예요. 북한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김정일, 김정일 그겁니다.